그러니까 저기 숙제 내가 다 못했다 손. 어떻게 된 거야? 찬이 다 했어? 거의면 못한 거 아니야? 얘들아 공책을 잠시 피시고 문제에 답을 맞추는데 주목하지 마시고 문제를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먼저 해석이 해야 되고 내가 이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추거나 개연성 있는 행위를 어떤 식으로 좀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할 테니까 꼭 답 맞추는데 연연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와보도록 합시다. 괜찮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 2019 수능 특강을 잠시 펴봐. 오늘 투스텝을 선생님이 정성 들여서 여러분들과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도 될까? 시작해도 될까? 1번 문항부터 여러분들한테 푸는 건 아니고 말이에요. 푸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을 시간을 한번 드릴게. 한 30초에서 1분 시간 동안만 잠시 한번 읽어보면 네. 잠시만 이제 문제를 한번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 여러분들한테 포물선을 줬어. 근데 얘들아 나 좀 보고 이젠 집중. 오늘 답 맞추는데 연연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봐봐. 우리는 포물선이라는 개념을 배울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물론 포물선의 식 y제곱은 4px를 만드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3가지 정도로 얘를 유도했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봐. 포물선이라고 불리는 얘의 정의 자체가 포물선 위에 한 점으로부터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같고 점과 정직선까지의 이 거리가 같은, 괜찮아?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이런 점들의 자체를 포물선이라고 했었던 거 맞지? 근데 중요한 사고방식이 하나 있었어.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루트 속에서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으로 구하니까 얘는 그렇게 쓰여지는 식이 2차 식이야. 그치? 내가 여기를 임의로 x1, y1 이렇게 좌표를 잡게 되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결국은 2차 식이야. 그쵸? 하지만 말이야 얘를 봐봐. 얘는
이 거리가 P니까 이 거리는 x1 더하기 P다.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지? 하지만 얘는 몇 차식이니? 1차식이야. 괜찮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이 정의 속에서 2차원적인 거리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2차식이란 말이야. 괜찮아?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는 이 2차식을 이렇게 1차식으로 이 길이로서 해석하는 게 유리할 때가 많다 라는 말을 했었던 것 같아. 괜찮아?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문제이고, 이 문제의 또 두 번째 포인트는 다음과 같아. 우리는 2차 곡선의 문제를 풀 때 말이야, 선분의 길이를 미지수 놓을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좌표를 미지수 놓을 때도 있어. 접선 문제라고 한다면 접점 자체를 미지수 놓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 맞지? 이해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길이를 미지수로 놓을 것인가, 아니면 좌표 자체를 미지수로 놓고 풀 것인가를 우리는 상황에 맞게끔 결정해야 되는데, 이 문제의 구조를 봐봐. 이 문제의 구조라고 불리는 것은 나보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겨먹은 삼각형에, 괜찮아? 무게중심이라고 불리는 여기에 그림상은 찍어줬고, 얘 무슨 좌표를 구하래? 무게중심의 x 좌표를 구하래. 괜찮아? 무게중심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과 했었던 것 같아. 왜 2대1로 내분하는가? 6개의 삼각형이 넓이 같다. 괜찮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봐봐. 저 무게중심의 x 좌표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 문제는 얼마나 친절해. 세 점을 여러분들이 모아야 되겠다. 미지수를 놓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너를 x2, 너를 x3 이렇게 놓는다면, 괜찮아? 답이라고 불리는 구조는 답은 어떻게 갖다 쓰면 되는 거야? 그냥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게 바로 무게중심의 x좌표다라고 주장하시면 되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좌표를 미지수 놓은 거야. 이해해요? 이제 문제의 조건을 한번 보자고. 조건을 보게 되면 AF라는 길이 더하기 BF라는 길이 더하기 CF의 길이의 합을 알려줬어. 그러면 얘와 얘, 점과 점 사이의 거리야. 괜찮아? 그럼 이 거리는 당연히 이 거리랑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 길이는 몇이야? 초점은 3분의 1이니까, 준섬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 길이가 3분의 1인 거 맞지? 3분의 1에다가 x1이라는 좌표 1사분면에 존재하니까 x1 더하기 3분의 1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러분들한테 BF라는 이 길이를 줬다라는 건 이 길이를 주는 거랑 똑같지 않니? 괜찮아요?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불리는 건 점과 정직선 사이의 거리로 해석할 수 있니? 얘를 묻는 문제였던 것 같아. 괜찮아? 그럼 문제에서 준 조건은 우리가 갖다 쓰게 되면 어떻게 갖다 쓸 수 있어? 조건이라고 불리는 얘는 x1 더하기 3분의 1이라는 길이 더하기 x2라는 길이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x3 더하기 3분의 1이라는, 이것이 바로 세 점 A, B, C로부터 초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나는 초점과 초점이 아니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해석한 거 맞죠? 얘의 값을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뭐라고 준 거예요? 불러줘. 몇이라고 줬어? 2분의 11이라고 줬죠. 그러면 내가 x1, x2, x3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필요는 지금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나오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값은 몇이 되는 거예요? 2분의 9가 된다라고 해서 답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해요? 괜찮아? 저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물었던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레벨 2의 2번 문제를 잠시 보도록 할게요. 2번 한번 직접 읽어볼까요? 1분 동안 시간을 드리고 2번 문항을 선생님이 쓸게.
시작해도 되겠니? 괜찮아? 그럼 일로 와볼게. 답 구하는 거부터 주목해봐. 구하는 걸 보게 되면 지금 문제의 구조는 초점이 1,0인 괜찮아? 포물선과 x는 k라고 불리는 y축과 평행한 직선, 예.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이름을 PK, QK라고 하자, 이렇게 주어진 거야. 괜찮아?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고는 K가 변해가는 값이야. K가 변했다는 것은 이 X는 K라고 불리는 Y축과 평행한 직선, 이해해? 이 값이 변해갈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어떤 선분의 길이를 묻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상황 분석부터 해봅시다. 상황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포물선이 있었을 거야. 초점이라고 불리는 건 1,0, 준선이라고 불리는 건 x는 -1. 괜찮아?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 k가 1일 때는 이런 직선이야. 나 x는 1이라는 직선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 놓고 나서 물론 여러분들이 비율관계인 1대2를 생각해도 좋아. 얘의 값은 보나마나 2지 뭐. 괜찮아? 1대2의 관계 괜찮니? 근데 그거 못 봐도 상관없어. 하여튼 간에 나한테 묻는 건 이런 두 점이라고 불리는 걸 P1이고 이 점을 뭐라고? Q1이라고 하자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전히 나한테 묻는 건 점과 뭐의 사이? 점 사이의 거리를 묻는다고. 괜찮아? 거기다 말이야. 포물선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슨 축 대칭? 지금 이 모양새에서는 X축 대칭성을 갖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이 길이랑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는 거 맞지? 예. 그런 다음에 x는 2라는 라인을 이렇게 갖다 그려봐. x는 2라는 라인을 갖다 그리게 되면 나한테는 지금 이젠 두 번째 길이인 이 길이를 묻고 있는 거야. 괜찮아? 근데 대칭성에 의하면 이 길이나 뭐해? 둘이 똑같은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대칭성 때문에 우리 길이 같으니까 난 이 문제를 이렇게 갖다 써도 되겠네. 2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선생님은 FPK라는 길이 얘로서 해석할게. 대칭성 때문에 어차피 이 길이랑 다 같을 수밖에 없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너한테 묻는 건 X는 3이라는 직선이 여기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길이를 묻고 있는 거야. 근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떨 때가 유리할 때가 많다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점과 정직선, 즉 준선까지의 거리로 해석할 때가 유리할 때가 많더라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얘들아 봐봐. 문제 출제자가 엄청 친절했던 거야. Y축과 평행한 직선. 얘들아 그럼 이 점의 이름은 어떻게 돼? 이 점의 X좌표는 어떻게 돼? 1, Y좌표는 별로 관심 없어. 이 점의 X좌표는 몇 콤마? 2, 이 점의 X좌표는 몇 콤마? 3,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때 나는 뭐한테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들의 합을 묻고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 시그마가 만약에 100까지 계산했다라고 쳐도 똑같아. x는 k라는 선에 의하게 되면 우리는 임의의 좌표를 k라고 놓은 거야. 그럼 이때 x좌표는 뭐가 돼? k가 되는 거 맞지? 그럼 이 거리는 이 준선까지의 거리랑 같을 테니까 이 전체 길이는 어떻게 돼? 준선. 여기가 y축, 여기의 길이가 1이니까 몇 플러스 1이다? 얘는 k 플러스 1이다. 괜찮아요? 직접 하나하나 나열하신 다음에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해요? 괜찮아? 1이었을 땐 이 길이는 2, 2였을 때 이 길이는 3, 3이었을 때 이 길이는 4, 4였을 때 이 길이는 5, 5였을 때 이 길이는 6. 그래서 답을 갖다 쓰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이게 답이야. 그래서 20이 답인데 선생님은 얘를 그냥 일반화시켜서 표현한 것뿐이야. 얘의 좌표를 K라고 한다면 준선까지의 그 거리는 K 플러스 1일 것이다.
그래서 시그마를 계산하는 입장으로 수투를 잠시 복습하게 되면 나한테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플러스 1의 값을 계산하라는 것이고, 얘는 2 곱하기 가로치고 K 공식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공식. 그래서 5 곱하기 6 더하기 1을 5번 더했다 5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셔도 되겠죠. 15 더하기 5는 20. 응? 15 더하기 5는 20. 그래서 몇십? 40. 아, 여기다 2배 곱해줬어야죠. 2개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몇십? 40이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항을 잠시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문제를 써볼게요.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집중. 우리 선생님이 말이야, 무게중심은 왜 2대1이 되는가, 그때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 말이야, 증명 방법은 되게 다양하겠지만 벡터의 세상으로도 무게중심은 증명했었고 여러 가지로 증명했었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잠시 할게. 지금 넓이를 2등분한다는 표현이 왔어. 얘들아 집중. 일로 와봐. 어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개념이 하나 필요한데, 선생님이 이렇게 L1이라는 직선을 긋고 L1과 평행한 직선인 L2라는 직선을 이렇게 만들게. 우리들은 평행한 두 직선이야. 여기서 말이야, 내가 여기 점을 A라고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 점을 B라고 놨는데, 여기 점을 그리고 선생님이 뭐 C라는 점이라고 놓을게. 근데 이 길이를 2라고 하고 이 길이를 1이었다라고 칠게. 괜찮아? 그럼 L2의 직선 아무 점이나 잡아갖고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작도하게 되면, 내가 너의 넓이를 S1, 내가 너의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S1을 만드는 삼각형과 S2라는 넓이를 만드는 두 삼각형은 높이가 뭐 한 거지? 같은 삼각형인 거 맞지? 수선에 발을 떨어뜨리면 우리 둘이 평행하니까 S1이라는 삼각형과 S2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같은 거 맞지? 그럼 넓이비는 어떻게 돼? 넓이비라고 불리는 S1 대 S2에 대한 넓이비는 밑변의 길이비인 몇 대 몇이 되는 거지? 2대1이 되더라. 이 개념 하나 알고 있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게. 무게중심이라는 점의 정의가 뭐야? 얘들아 기지개 좀 피고.
무게중심은 어떤 점을 말해?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 맞지? 이때 중선은 뭐예요? 마주보는 대변을 이등분하는 선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나야 중선 이등변해. 나야 중선 마주보는 대변을 이등분해. 나야 중선 마주보는 변을 이등분해. 우리들 중선의 교점, 나는 얘를 뭐라고 부를 거야? G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맞지? 그리고 우리 무게중심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의 평형 상태도 이야기했었는데 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여기 좀 봐줘. S1과 S2의 넓이는 너 뭐하다라고 주장했어? 같다라고 주장했었던 거 맞지? 사실은 말이야 이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다 같은데 S1과 S2의 넓이가 같은 이유는 이 선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작도하게 되면 우리 두는 높이가 같아요. 근데 밑변의 길이가 1대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1과 S2에 대한 넓이는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해만 했다라고 한다면 좀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면 일단 첫 번째 보여야 되는 게 있어. 첫 번째 얘들아 봐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이 OA라는 길이와 OB라는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래.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지? 어떤 일을 해야 돼? 가장 중요한 일은 수직 이등분선을 뭐한다? 작도한다. 이해해? 이게 중요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갖다 붙인 다음에 우리 즉각 너와 너가 같아요. 이렇게 표시해주고 나면 포물선이라고 불리는 저 곡선은 무슨 성을 가지고 있는 곡선이야? 대칭성. 괜찮아?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곡선인 거 맞죠?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 점과 이 점은 무슨 축 대칭이겠니? X축 대칭이요. 우리 둘의 길이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수직 괜찮아요? 기지개 좀 펴. 어딜 가고 있어? 기지 좀 펴. 형이 우리들이 가끔 우리들은 대칭이라는 게 보여야 되는 거 맞지? 그런 다음에 여기에 주목해줘. 이 빨간색 선 초점을 지나는 직선. 일단 초점을 지나는 직선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길이를 나눠서 본다라는 그 아이디어도 중요해. 괜찮아? 그래서 길이의 관계에서 좌표의 관계에서는 뭐 등비수열, 뭐 길이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조화수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봐도 좋긴 좋은데 일단 여기 표현에만 집중하란 말이야. 나눠서 그리고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나눠서 그리면서 닮음을 이용하는 것도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긴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목적의식을 갖고 가자고. 목적의식. 일단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는 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래서 사항에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나눠서 볼 수 있어야 해. 수선의 발을 떨궈서 닮음도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말이야 봐봐. 이 표현이 좀 재밌어. 넓이를 뭐 한다 그랬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뭐 한다고? 넓이를 이등분한대.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건 얘와 얘의 뭐가 같다라는 거야? 길이가 같다라는 거야. 나의 넓이를 S1, 나의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S1과 S2에 대한 넓이가 같니? 그러면 이 선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갖다 긋게 되면 S1이라는 삼각형과 S2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가 뭐 할 것이고 같을 것이고.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이 변이 이등분되는 거 맞지? 그럼 나는 새롭게 말이야. 새롭게 이 빨간 선의 이름을 중선이라고 불러도 되지. 마주보는 대변을 이등분. 그리고 이 파란색 선 말이야. 이등변 삼각형의 입장으로 봤을 땐 수직 이등분선인데 여전히 얘는 이 삼각형에서 그냥 중선이 되는 거 맞지? 괜찮아? 되게 중요한 이미지야. 중선과 중선의 교점. 얘는 초점인데 난 얘의 초점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초점을 삼각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라고? 무게 중심이 된다.
요 문제는 별표를 한 5개 정도 줘놓으세요. 초점 자체가 뭐가 되더라? 무게 중심이 되더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해요? 괜찮습니까? 괜찮아? 그럼 일로 와봐. 문제풀이에서 닮은 같은 것도 어차피 다 쓸 수 있을 텐데 무게중심이라는 게 여러분들 포인트고, 그럼 이렇게 삼각형을 선생님이 떼어서 그려볼게. 무게중심이라고 불리는 건 몇 대 몇에 관계여야 돼? 여기가 무게중심이니까 2대 1에 관계여야 되는 거 맞지? 2에 해당하는 길이가 뭐야? P. 그럼 이 길이는 몇이어야 해? 2분의 P.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무게중심이라고 한다면 몇 대면? 2대 1. 근데 2에 해당하는 여기가 P, 0이라며. 그럼 2대 1이니까 요 놈의 좌표는 어떻게 돼 얘들아? 이 좌표는 2분의 3P, 0이 되는 거 맞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대칭성 때문에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어떤 넓이야? 같은 넓이인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나는 여기 위에 있는 커다란 요 삼각형만 떼어서 볼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여기가 지금 직각이잖아. 그리고 여기 초점이 있었잖아. 근데 여기가 초점인가 동시에 무게중심치라고. 근데 이 점의 좌표가 P, 0이었잖아. 그럼 2대 1의 관계여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3P, 뭐라고 대답할 수 있고 0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런 다음에 나는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놔도 돼? 2분의 3P, 괜찮아? 위의 점이니까 어디? 얘 위의 점이니까, 그치? 그때 y좌표를 갖다 써도 되는 거 맞지? 뭔 소린지 이해하니 지금? 괜찮아? 근데 내가 다른 느낌으로 한번 볼게. 물론 이 느낌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은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저기에 대입을 해서 y좌표를 구해도 돼. 그거 한 번만 해보자.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대입을 한번 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어? y제곱이라고 불리는 얘는 4p 곱하기 2분의 3p가 돼서 결국 몇 p제곱이 되는 거지? 6p제곱이 y제곱이야.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 y좌표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y의 값은 루트 6p가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뭔 소린지 이해해요? 괜찮습니까 지금? 여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쵸? 어렵니 지금?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가 결국 몇 p가 된다고? 루트 6p가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결국 말이야 이 전체 넓이가 6루트 6이라고 알려준 건 그거에 대한 반땡인 이 넓이가 몇 루트 몇이라고 알려주는 거고 3루트 6이라고 알려주는 거고. 나보고는 p의 값 구하래며. 그쵸? 그럼 p의 값은 끝났네요. 왜? 여기 이 넓이 s라고 불리는 얘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라고 보게 되면 2분의 3p 곱하기 여기 나와 있는 높이 루트 6p 이 값이 몇 분의 몇이다? 3루트 6이다. 식 하나 미지수 하나 p의 값 구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괜찮아요? 여길 보면서 초점을 지나는 직선은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좌표의 입장과 길이의 입장. 여러분들 좌표의 입장은 등비수열로 정리해 드렸던 거. 그리고 길이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나오는 꼴이었어. 괜찮니? 거기에서 조화수열을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괜찮아요? 얘들아 근데 왜 이렇게 졸려? 기지개 좀 펴. 기지개 좀 펴. 4번 문항. 집중. 4번 문항 가볼게. 원과 그림과 같이 원이 주어져 있대요. 중심이 0,0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몇 자리인 5자리인 원이 주어져 있어.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고 Y축과 만나는 점을 CD라고 했어. 그때 초점을 A, B로 하면서 두 점 CD를 지나는 타원이 점 몇 콤마 몇을 지날 때 6, K를 지날 때 K 제곱의 값을 뭐 구해봐라 라는 게 문제인데 나는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 어떤 생각밖에 안 드냐면 얘들아 봐봐. 타원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을 텐데 초점을 준 거야. 원의 양끝점으로. 여기를 5,0 여기를 무슨 콤마? 대칭성에 의하면 마이너스 5,0이라고 준 거야. 괜찮아? 그러면서 저기 단축의 정보를 알 수 있는 타원 여기를 몇 콤마 몇이라고 준 거야? 0,5라고 준 거야. 괜찮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타원에 여기 장축의 정보를 나타내는 이것을 A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뭐가 되는 이미지라고? 똑같이 A가 되는 이미지인 거 맞죠?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5고요. 똑같이 이 길이도 5니까 A의 값은 몇 루트면? 45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4분의 파이라는 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1대 1대 루트 2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고 괜찮아요 지금? 그쵸? 여기의 길이를 A라고 놨다라고 한다면 A 코사인 4분의 파이가 5다라고 하셔도 상관없고 이해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5루트 2가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타원의 정보를 다 알려준 거예요. A라고 불리는 건 5루트 2예요. B라고 불리는 값은 5였어요. 그래서 굳이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라고 한다면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돼? 50분의 x의 제곱 더하기 25분의 y의 제곱은 는 1이요. 이게 바로 타원의 방정식이었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이 타원이 누구를 지난대요? 6, K를 지남이래. 그러면 6, K. 아, 땡큐야. 얘를 뭐 하면 여기에다가 대입한다라고 한다면 K의 값이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오케이. 그렇게 구해지는 K의 값은 7이 나온단다 얘들아. K 제곱의 값이 7이 나온대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고 기지개 좀 피자 얘들아. 기지개 좀 피자. 그러면서 5번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랑 미적분 2를 잠시 보고 들어갑니다. 얘들아 이거 하나 개념만 다시 잡고 쉬는 시간 갖자.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아. 얘는 꼭 몰라도 되는데 직각삼각형으로부터 유도되는 성질인데 알면 편할 때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2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려고 해. 일단 제2 코사인 법칙이 무엇인지부터 설명. 삼각형이 그냥 이렇게 그려진 삼각형이 있었다라고 칠게요. 아무 삼각형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삼각형을 말해요. 이 각의 이름을 A라고 주고 이 각의 이름을 P, 이 각의 이름을 C라고 줬을 때 마주보는 변
이름을 이쁘게 A라는 변의 길이를 C, 변의 길이를 스몰 b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 똑같은 거야. 무슨 행위를 하고 싶냐면 임의의 점으로부터 여기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작도하게 되면 나한테는 이렇게 이쁜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그랬을 때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잖아. 이 노란색 길이 좀 표현해줘 라고 물으신다면 이 노란색 길이는 C고 여기가 각도가 A니까 이 노란색 변의 길이는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 C 변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A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 이 높이에 해당하는 이 빨간색 길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 C라는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B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 맞지? 삼각비를 배운 목적은 딱 두 가지가 핵심 요소잖아.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아는 한 예각의 크기와 한 변의 길이로 나머지 두 변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직각삼각형에서 닮음을 대신할 수 있다. 괜찮아? 각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 섹타로 닮음 관계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 맞죠? 이 변이 길이가 C 사인 B가 아니라 A요. 미안해요. 이 각의 이름이 A요. 괜찮아? C 사인 A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일로 와 볼게요. 여기 이 파란색 이 변의 길이는 전체 변의 길이를 B라고 했으니 나는 얘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B라는 변의 길이에서 빼기 요 길이만큼 노란색 길이만큼 빼면 되잖아. 그래서 C 곱하기 코사인 A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랬을 때 요 직각삼각형만 이쁘게 떼어와봐. 직각삼각형만 이쁘게 떼어오시면 이 각도를 C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길이를 C 곱하기 사인 A 그리고 이 파란색 변의 길이를 B 곱하기 C 곱하기 코사인 A 여기 우리는 이쁜 직각삼각형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여기서 이젠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놓은 거야. 그래서 바이 피타를 갖다 쓰게 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게 되면 빨간색 변의 제곱 그래서 C제곱 사인 제곱 A 거기에 더하기 파란색 B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더하기 C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A 얘는 최종 결론 어떻게 된다고? A제곱이 된다 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근데 얘와 얘 공통인수로 C제곱으로 묶게 되면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의 값 얘의 값은 뭐가 되는 거지? 1이 되는 거 맞지? 괜찮아? 그래서 C제곱만 남습니다. 그래서 공식의 완성 A제곱이라고 불리는 것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다 라는 얘를 J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봤을 때 마치 완전제곱식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 변과 마주보는 각 얘에 관해서 주목하시면 이것을 우리는 J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들 증명 방법은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벡터로도 증명이 가능하고 좌표 평면상에서도 증명이 가능하고 무수히 많은 증명 방법이 있겠지만 선생님은 수선의 발을 떨궈서 직각삼각형을 작동하는 거에 대한 거기에 중요성 그리고 뭐 삼각비에 대한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여기에 관련돼서 증명해 주었습니다. 주목해서 증명해 준 거야. 일로 와봐 얘들아. 그러면 얘는 같은 논리로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만 할 수 있어. J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내가 여기에 변의 길이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같은 논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아, A라는 변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B제곱이라고 불리는 변의 길이는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C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말하는 건 완전 제곱식에 대한 꼴, 그리고 변각. 얘를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부르고, 선생님 코사인 제2법칙은 교과과정에서 빠졌대는데 부닥다리를 가리키고 있네. 그게 아니라 모든 문제풀이가 저렇게 직각삼각형 작도해서 풀면 괜찮거든. 저 방법으로 푸시면 되는 거야. 근데 매번 저러기가 귀찮잖아. 예? 그래서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편해?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할게. 활용이라고 불리는 건 크게 활용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난 삼각형의 모든 내각을 구할 수 있다. 이게 활용일. 활용이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면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였을 때 ABC가 변의 길이인 거 맞지? ABC를 여기를 다 한다라고 한다면 너는 코사인 A도 구할 수 있고 코사인 B도 구할 수 있고 코사인 C도 구할 수 있어. 코사인 A를 구했다라는 건 탄젠트 A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인 A도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뭔 소린지 이해해? 그리고 말이야, 두 변과 끼인 각을 알았어? AC와 B를 알았어. 그럼 여기에 주목해봐. A와 C와 B에 대한 각도를 알았어? 그럼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인 이 B를 구할 수 있다는 거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 구했으면 다시 세 개 아니까 모든 각을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오케이, 이것을 우리는 제이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고 활용은 크게 저렇게 두 가지로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저걸 꼭 알아야지 문제를 푼다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텐데 우리가 쟤를 알면 유용할 때가 많더라라는 거죠. 괜찮아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갈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피곤해?